지구촌 한민족 여러분, 국내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민족 하나로 김승채입니다. 동상의 발을 만지면 건강해진다거나 행운이 온다 같은 속설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소문이 난 동상은 사람의 손길로 인해서 검푸른 동상이 발만 반짝이는데요. 속설이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이야기를 지닌 동상이 있는 곳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인데요. 가보면 별다를 것도 없는데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가 많고요. 그런 관광지에는 꼭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덴마크의 인어공주 동상이나 강원도 춘천의 소양강 처녀 동상, 그리고 독일의 로렐라의 언덕처럼 말이죠. 여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문화유산에 이야기를 더하는 작업을 하면 여행이 더 빛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민족 하나로는 쿨이 부르는 아로하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난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지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비추리러 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제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건 내가 아닌 당신입니다. 말로는 다짐할 수 없지만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눈 감는 그날까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난 하나라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픈 마음도 함께 기쁜 맘도 함께 나눠가졌으면 해 약속해 힘들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비추리러 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세계 각지에 사는 동포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강성철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은 다음 주 경상북도 안동에서 열리는 2025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부스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하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2025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안동이 개최 전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가 주최하는 이번 엑스포는 총 256개 부스가 조기 마감되며 행사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당초 250개로 계획했던 부스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국내 기업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로 이미 모두 채워졌고 추가 부스 설치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참가 기업 가운데 약 49%가 식음료와 요식업 분야로 K푸드에 대한 세계적 인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뷰티와 리빙 분야도 19%에 달해 K뷰티의 성장세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안동대회는 전시회를 넘어 월드옥타의 75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지난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행사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어서 이번에도 참가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바이어와 상담은 물론 실시간 통역과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안동시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월드옥타는 산불 복구를 위한 기부 캠페인을 전개 중이고 현장에서는 안동 사랑 상품권을 활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네.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 두 축을 고려한 이번 엑스포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박람회를 넘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가 하면은 미국 LA에서 한인 이민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도보 탐방 프로그램이 열려 관심이 모았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USC 남가주대학교의 한국학 도서관과 한국어 프로그램 교수진이 공동으로 기획한 USC K-트레일 둘레길 걷기 행사가 최근 처음 열렸습니다. 행사는 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한인 이민 유적지를 걸으며 현장에서 역사적 의미를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걷기 코스는 USC 한국학 도서관을 시작으로 안창호 패밀리하우스, 세미리 박사 다이빙 타워, LA 흥사단 본부 건물, 대한인 국민의 기념관, 도산 안창호 광장, 나성 한인연합 장로교회, LA 연합 감리교회 예터, 대한인 동지회 건물, 엑스포지션 공원 등 총 9곳을 거쳤습니다. 각 장소에는 단순한 견학을 넘어 역사적 해설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안창호 패밀리하우스 앞에서는 박선영 USC 한국학 연구소장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업적과 자녀들의 삶, 그리고 USC 캠퍼스 내로 이 주택을 이전하게 된 배경 등을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한인 국민의 기념관에선 클라라 원 기념재단 이사장이 대한인 국민회의 탄생과 일제강점기 한인 독립운동의 흐름을 짚었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홍정은 사서는 USC가 한인 이민사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도서관의 사료와 연결한 첫 역사 워킹 투어라며 학생들이 이 역사를 알고 지켜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행사에는 USC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 약 20명이 참석했고 한인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학생과 교직원들도 함께 K 이민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류 문화를 넘어 미국 속의 한국인 역사와 기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중국어 프로그램의 디렉터인 안젤라 라오 교수는 대규모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LA에서 한인 이민사를 배우는 기회가 무척 인상 깊었다고 말했고 학생들 또한 K-팝과 드라마가 아닌 이민 역사를 몸소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의 반응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역사 현장을 직접 걷고 함께 나누는 색다른 여정이 재미 한인의 발자취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소식 전해준 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KBS 한민족 방송이 보내드리는 한민족 하나로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러시아로 갑니다. 모스크바 오선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오선근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는 동포와 동포 사회에서도 조기 대선으로 실시되는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조기 대선으로 실시되는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제외 선거인 등록 신청이 이곳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어제 4월 24일자로 마감되었는데요. 지난 4월 9일부터 모스크바 주재 러시아 우리 대사관에서는 대사관 홈페이지와 대사관에 등록된 교민 연락망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국외 부재자 신청과 제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공지했었고, 모스크바 한인회 등의 우리 교민단체들에서도 교민 대화방을 통해 선거 신청이 있음을 알려왔었습니다. 비록 아직도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전에 비해 모스크바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규모가 좀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여러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자신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 국가와 사회의 희망의 초석이 되길 소원하는 이곳 모스크바의 교민 동포 사회라 하겠는데요. 선거 절차에 따라 이곳 모스크바에서 이번에 국외 부재자 및 제외선거를 신청한 유권자들은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간 모스크바에 위치한 주 러시아 우리 대사관을 비롯한 투표 장소로 신청한 러시아 내 우리 공간에서 제외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우리 대사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월 17일에 주 러시아 대사관 제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호선 공고를 통해 위원장의 제9대 모스크바 한인회장을 역임했었고, 현재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모스크바 협의회의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형택 님이 호선되었음을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주민등록이 있는 우리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는 국외 부재자 투표를 등록했고, 비록 해외에 있지만 저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색됐던 한국과 러시아 관계 속에서도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분주한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현재는 전망과는 다르게 여전히 답보 상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이고, 평화가 언제 다시 올지는 아직 그 전망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경색된 한러 관계 속에서도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러시아 언론들의 언급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서방 기업들의 복귀 여부에 대해 러시아 철수를 선언하지 않고 자회사 등을 통해 활동을 계속하거나 러시아 현지 직원을 책임있게 대우한 기업이나 본국의 압박에서 러시아를 떠났지만 러시아의 일자리와 기술 등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는 러시아로 복귀할 수 있다는 러시아 연방 총리의 언급을 전했던 러시아 언론들이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과 전자제품 기업들이 러시아 복귀나 활동 재개의 1호 기업이 될 수도 있다며 긍정적으로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해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서방과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제재나 러시아의 자체 제재에서 벗어나 있던 러시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산 식품이나 화장품, 그리고 최근에 의료 제품 등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이 한국 제품 선호는 여전한 모습인데요. 이를 반영하듯 지난 4월 15일에 우리나라의 제52회 상공의 날을 맞아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러시아 진출의 대표적인 우리 식품기업인 오리온 러시아 법인의 박종률 대표이사에게 이도훈 주 러시아 대사의 전달로 대한민국 산업부 장관 표창장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우리 대사관에서도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정세 설명회를 개최하고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에서도 경영지원 세미나 등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러시아 상황에 대해 우리 기업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다시 평화가 찾아오길 누구보다 희망하고 있는 러시아 우리 교민들과 진출 기업들인 만큼 빠른 시기 그 희망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소식 전해준 러시아 모스크바 오선근 통신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샵이 부릅니다.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If you've ever been in love before, I know you feel this beat.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제발 이러지 말아요. 끝이라는 얘기 나는 항상 시작인걸요. 그대 사랑하는 말을 점점 꽉 차가고 있는 날 잘 알잖아요. 네가 밟고 걷는 땅이 되고 싶다. 난 잠시라도 내 입술 따뜻하게 데워준 커피가 되어주고 싶었었던 난 아직도 너를 잊고 있을 거야. 아마도 난 사랑하는 마음 말고 왜 이렇게도 너무 필요한 게 많은 건지 왜 지금 널 만나지 않아도 널 울리고 있을 내가 나는 왜 이리도 싫은 건지 나를 많이 알잖아요. 그대 사랑하며 나를 모두 버렸다는 걸 혼자 울먹없는 나를 모르나요.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마요. Hey girl, can you please tell me why? No, you don't have to lie. It hurts me so, but I want you to know. 그래 어느 하늘 아래 안에 작은 사랑이자 날 사랑한단 말도 의미도 잠시 우리의 힘들었던 지나간 나의 너 길이 위리 우리의 희리 위리 돌릴 수 없는 우리 I know 이제는 돌리지 못해 걷는 걸 You know 아니 너를 사랑한단 걸 오래전 노래처럼 오래오래 너 간직할래 그래 너만을 위한 나의 사랑은 이래 Remember, I miss you. 난 하지만 행복해 이제 넌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연습이 힘들었던 만큼 더 매콤나 같은 남자는 피해갈 테니 자상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였으면 좋겠어. 너의 부모님 맘 충분히 만족시켜드리고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단 한 방울 눈물 없이 단 한 번의 아픔 없이 상처 없이 너무 편안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 꿈에서라도 싫어요. 떠나지 말아요. 나는 죽을지도 몰라요. 이대로 행복한 걸요 모르겠나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나. 지나간 사랑으로 날
한민족 네트워크 KBS 한민족 방송. 정책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을 움직이고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는 시대입니다. 한민족 하나로 금요일에 만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사이버 위기에서 단 반크의 활동상을 알아볼 텐데요. 얼마 전 반크가 디지털 플랫폼 열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주인공인 권소영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사이버 위기에서 단 반크 박기태 단장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장님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네. 어떤 활동하셨어요? 네, 열심히 한글 홍보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지난주에는 이제 방크의 청년 연구원 출연했었는데 권소영 연구원 같은 경우와 일반 연구원 청년자가 붙고 안 붙었어요. 두 분 다 뵙긴 청년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청년 연구원은요. 네. 1년에 방크 활동하는 2,000명의 홍보 대사분들 중에 네. 우수한 분들이 참여하는 거고요. 네. 그중에 또 선발이 되어서 네. 직원이 되는 게 연구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직원분 많으세요? 지금 5분입니다. 5분이요. 그렇군요. 이 5분은 그냥 뭐 굉장히 많은 경쟁을 뚫고 올라오신 분이군요. 네, 네.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은데. 그럼 권소영 연구원께서는 방크 활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도 저번 구승현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청년 연구원부터 시작해서 네. 작년 3월부터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연구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떤 성과들을 보셨다고 보세요, 본인이? 일단 최근에는 저희 한민족 무형유산 관련해서 네. 중국에서 6개 분야 총 20개에 관련해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건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런 문화 왜곡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캠페인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열림이라는 국가 정책 소통 플랫폼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크 활동할 때 이제 재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대학생들, 네. 고등학생들. 그런데 지금 졸업하고 오신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럼 졸업 후에 이제는 직업인으로서 방크로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좀 다른가요? 기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일단 저는 사학을 전공하면서 네. 제가 학업을 넘어 직접 프로젝트나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네.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게 하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 네. 제가 방크 청년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서 네. 연구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이제 그 대한민국 7대 프로젝트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는데 구승현 연구원 청년 연구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캠페인 같은 걸 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자, 이런 거 홍보해보자, 또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라고 이제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기획회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주로 아이디어는 누가 냅니까? 저희 동료 연구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요? 단장님 왜 안 냈어요? 저는 아이디어 내도 별로라고 막. 아닙니다. 그래요? 좀 더 이게 좀 새로운 분위기를 계속 좀 편승해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의 참여 대상이 다 20대, 10대 분들이라서 네. 참여 대상 이끌라 그러면 네. 정책의 주체가 젊은이듯이 네. 독일의 방크의 주체도 젊은 청년들이라서 그런 면에서 저희 연구원분들이 젊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캠페인을 계획을 하면 성과가 네.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방크가 새롭게 디지털 플랫폼 열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열림은 어떤 개념입니까? 말 그대로 뭘 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열린 메인 사이트를 보시면 저희 네. 슬로건이 네. 모두에게 열린 정책, 함께 여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과 정부의 경계를 허물어서 누구나 쉽게 정책에 접근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을 장을 만들어보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크가 정책 소통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특별하게 어떤 걸 갖고 있었습니까? 방크가 네. 2,000명의 정보외교관을 보추하거나 네. 대신할 수 있어서 네. 디지털 외교관을 이제 육성을 하고 네. 또 모든 젊은이들이 해외 나갈 때 네. 방크를 통해서 홍보대사 역할을 하듯이 네.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네. 300명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다 하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네. 공무원분들도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네. 막상 정치화가 되거나 또는 실효화가 되는 바람에 네. 국민이 원하는 거 못할 수 있어서 네. 저희 청년들이 우리가 한번 국회를 대체해보자.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희 권소연구에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권소영 연구원께서 열림의 기획과 설계를 다 이제 이끌어냈는데 열림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일단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고요. 네. 또 최근 정치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조금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적 이념과 갈등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20대 청년으로서 오히려 이런 과열된 양상이 긍정적으로 조금 시각을 전환해서 바라보면 적극적으로 정치에 모두가 주체가 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면 이것이 조금 더 건강한 민주주의로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의 방크에 이제 울림이라는 플랫폼도 있었죠. 네. 예, 근데 그 울림과 열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울림은 국가 정책 제안 플랫폼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 문화, 관광, 외교, 교육 분야에 대해 네. 국민이 직접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네. 국민 개개인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만든 열림은 네. 국가 정책 소통 플랫폼으로 네. 해당 분야에 대한 기존 정부 부처의 정책 및 콘텐츠를 공유하고 네. 이에 대해 국민이 정책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네.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울림 같은 경우는 단장님, 네.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서 확인하고 뭐 소통하고 하셨나요? 네, 울림은 정말 인기 많습니다. 네. 거의 1년에 방크 청년 2,000명이 정책을 제안하고 있고요. 네. 또 울림 정책 중에 또 상당수가 호응이 높아가지고 네. 정책권별로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또 국회에서 공도 세미나도 제안하고 있고요. 아. 또 정책 중에 더 괜찮은 것은 네. 정부 부처가 반영을 해서 정책화 네.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권소영 연구원이 지금 열림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신 거 아니에요? 네. 단장님은 뭐 반대 못 하셨겠는데?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외교관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 네. 외교관 2,000명인데 어떻게 80억을 대체할 수 있겠지? 네. 근데 전 한 번도 국회의원 300명을 대체할 거라는 생각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젊은 청년이 네. 국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번 공직사회가 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 발전시켜보자. 왜냐하면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못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저희 청년들이 직접 주도가 되어서 네. 국회의원 뺏지는 없겠지만 네. 적극적으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네. 공무원 스스로 정책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네. 생각을 해주셔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울림이 이제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장이라면 열림은 정부 정책에 대한 소통의 공간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게 되는지 조금 궁금한데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가 열림에 정부 정책을 공유하면 이제 사용자, 즉 국민이 각 정책에 대해 내용, 필요성, 지속 가능성, 실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또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남긴 댓글과 또 평가 내용은 저희가 정부 부처와의 세미나를 통해서 취합하여 전달하고 또 정부 부처는 그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방적인 정책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정부는 정책의 실제 대상인 국민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고 국민은 정책의 취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달 1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국가정책 소통 플랫폼 열리며 벌써 여러 기관과 협력하는 성과를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중구의회랑도 세미나를 했고요. 네. 새만금 개발청 그리고 전문기관으로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등 정말 많은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많은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궁극적으로 정책의 가치는 국민이 공동 주체로서 함께 발전시킬 때 실현되는 것을 많은 부처와 또 기관에서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열림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설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어떤 겁니까? 저는 국민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 정부와 국민의 수평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중요시했는데요. 네. 그래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남겼을 때 정부에서는 그 의견을 직접 정책에 반영해서 좀 거버넌스가 실현되는 것을 저희 열림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정책 수혜자인 청년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구조가 상당히 인상 깊은데 실제로 반영된 의견이나 변화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는데요. 네. 먼저 저희가 초등 미술 교과서 12건에 한지가 중국의 화선지로 잘못 소개되고 있는 것이 저희 정책
제한 플랫폼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반크가 이를 교육부와 협력해서 시정 요구 캠페인을 펼치고 총 127건이 한지로 올바르게 수정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고 할 때 정부 부처에다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럴 때 단장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합니까? 다행스럽게 이제 반크 활동이 그러니까 청년들을 대변하는 창구가 되어서 네. 그 1년에 2번 정도 네. 범정부 10개 기관이 네. 반크의 목소리를 듣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그때 우리가 우리 플랫폼에 있던 내용들을 제안을 예. 하면 예. 그 부처 속하고 있는 문체부, 외교부, 교육부 이런 부처에서 예. 중요한 문제인데 예. 이거를 왜 시작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네. 바뀐 사례가 생겼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반크 활동은 하나의 어떠면은 민간 단체가 아니라 네. 국민이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국회라든지 공무원 통해서 하는 거 오래 걸리잖아요. 네. 하나의 반크 창구가 되어서 네. 법정부기관에서 반크 활동을 주목하고 있고 네. 또 반크 활동을 통해서 정부 부처의 정책의 질을 높이고자 네.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정부 부처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방법을 좀 택하고 있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가고 있네요. 네. 한민족 하나로 금요일에 만나요. 국가정책 소통 플랫폼 열림을 만든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권소영 연구원 그리고 박기태 단장과의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크의 독도송이죠.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대한민국 가장 먼저 해뜨는 땅 세계에 한국을 알릴 거야. 독도는 우리의 꿈 한국인의 시작의 땅 세계에 우리의 꿈을 알릴 거야. 독도는 세상의 빛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땅 세계 곳곳에 방방곡곡에 빛을 비출 거예요. 독도를 가슴에 대한민국을 세계로 독도를 가슴에 아시아의 평화를 독도를 가슴에 지구촌의 빛을 우리가 독도 우리가 대한민국 코리아 독도 드림 독도 라이트 독도 아트 독도 피스 우리가 독도 우리가 대한민국. 독도는 아시아 평화 깃든 우리의 땅 세계에 평화를 알릴 거야. 독도 독립운동은 심장 나라 지킨 독립운동의 땅 세계에 독도를 알릴 거야. 독도는 세상의 빛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땅 세계 곳곳에 방방곡곡에 빛을 비출 거예요. 독도를 가슴에 대한민국을 세계로 독도를 가슴에 아시아의 평화를 독도를 가슴에 지구촌의 빛을 우리가 독도 우리가 대한민국 코리아 독도 드림 독도 라이트 독도 아트 독도 피스 우리가 독도 우리가 대한민국. 전 세계 한민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하나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민족 하나로 금요일에 만나요. 국가정책 소통 플랫폼 열림을 만든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권소영 연구원 그리고 박기태 단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플랫폼 열림을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협력하는 정부 기관이 어딘지 궁금한데 조금 전에 제가 박 단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한 10개 부처가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어떤 부처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계시긴 한데요. 그러세요? 예. 굳이 한 곳을 뽑자면 네. 국가유산청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방크가 주로 활동하는 역사, 문화와 분야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여서 네.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협력해 오기도 했고 네. 또 국가유산청이 지향하는 가치 역시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향유이기 때문에 네. 열림을 통해 정책과 콘텐츠가 공유되는 것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방크가 정책 제안을 하고 국가유산청 같은 데 정부기관이 그걸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변환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반대로, 정반대로 국가기관에서 생각은 있는데 국민들이 잘 못 알리거나 또 세계에 잘 못 알릴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도 혹시 방크에서 활동을 해서 그런 것들 알려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독도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열린 플랫폼의 취지입니다. 네. 그 울린 플랫폼이 네. 그 정부가 못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거라 그러면 네. 열린 플랫폼은 그 정부 부처의 정말 중요한 정책인데 국민 네. 소외되고 있으니까 예. 정책에서 방크한테 그 주시면 예. 그걸 저가 평가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열린 플랫폼이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 가장 큰 소통의 간극,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떨어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하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떤 측면에 그렇게 조금 간극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정책의 대상인 국민이 보기에 네. 내용적으로 그리고 또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네.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저희 열림의 취지이자 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지만 국민에게 실질적인 홍보가 되지 않아서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이 그 정책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정책을 쉽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략은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방크만의 독특한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소통 전략? 일단 정책을 좀 어렵게 생각하면 공무원이나 뭐 정치인만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방크에서는 연간 2,000명의 청소년, 청년들을 대한민국 글로벌 홍보대사로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친구들이 개별적인 미션을 통해서 한국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네. 또 그 관련된 활동 분야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울린 플랫폼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네. 또 열린 플랫폼을 통해서는 정책을 평가하면서 정책과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열림과 울림 이런 거는 단순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인과도 같이 맞습니다. 가는 그런 문제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플랫폼인데 열림을 통해서 K 콘텐츠와 K 정책을 외국의 한류 팬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은 기존의 문화 홍보와도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효과도 분명히 다를 것 같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문화 홍보와 또 정책 결정에 각각 공공외교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중시되고 있는 것처럼 네. 두 분야 모두 사실 정부의 활동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민간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발성이 중요해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향점이 사실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문화, 외교, 정책 등 국가 홍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효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한번 좀 사례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외국에서 뭐 접속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합니까? 그런 효과에 대해서. 네. 아직까지는 열린 플랫폼이 이제 한 달밖에 안 그렇죠. 돼서 얼마 안 됐죠, 그 그거는. 방크 회원들이 필수로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장차 예. 우리나라 초중고 대학생들 수업 과제에 네. 이 울림 열린 플랫폼 적용을 시켜서 네.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 청소년들이 입시와 취업만 것이 아니라 네. 본인입적 국회의원을 대체할 수 있고 공무원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진정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책이 주체화되는 걸 바라는 거 있고요. 네. 또 방크 활동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있는 외교관이 되고 싶으면은 네. 외무고시 준비했잖아요. 예. 근데 방크 활동을 통해서 그걸 해소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는 동일하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지만 300명밖에 안 뽑잖아요. 네. 그런 거를 방크에서 대체하고자 하면은 예. 열린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 것이 네. 국민적 공감대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크가 열림과 울림을 통해서 2030 세대의 공공외교 역량을 아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역할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전 놀랬던 게, 예. 제 주변의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 교과서에 방크 활동이 있는 거를 저한테 제보해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방크 활동이 외교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고 네. 우리나라 홍보하는 거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교과서라는 지식이 학교 지식이 네. 입시와 취업만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바로 곧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고 네. 또
공무원을 대체할 수 있고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든지 공무원의 특정한 직위가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방크에 지금 당장 참여할 수 있어서 제가 대학교 때 개인 리포트 과제로 한 거잖아요, 방크를. 네. 마찬가지로 수많은 청년들이 학교 과제를 통해서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대체하고 더 능가할 수 있도록 네. 하는 플랫폼이 열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박기태 단장께서 방크가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우리는 외교관이 아니지만 외교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정책을 연결한다. 이렇게 또 그 새롭게 강조점을 좀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외교관이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합니다와 함께 네. 이제 반크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도 있는데요. 네. 궁극적으로 공무원 그리고 외교관이 아님에도 반크가 활동하고 또 지향하는 모든 미래가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이뤄나가는 가치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열린 플랫폼을 청년이 기획하고 설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 지금 권소영 연구원께서는 이 플랫폼을 만들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 언제였습니까? 제가 열림을 처음 기획하면서 느꼈던 것처럼 정부와 국민의 그 간극을 줄이고 또 네. 경계를 허물고 싶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한정된 집단, 국회의원이나 네. 뭐 공무원들만 한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청년들도 정책의 주체로서 굉장히 다양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고 또 네. 되게 퀄리티가 좋은 의견들을 예. 남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울림에 이어서 예. 국민, 특히 청소년,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는데 네. 열림을 통해서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경험을 통해서 또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뭐 나이 드신 분, 경험 많은 분들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 내는 거는 네, 맞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앞서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또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에 대한 국민의 피드백이 정부 부처에 전달된 뒤에 이것이 혹시 변화되거나 반영된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체관광부에서 그 산하기관을 발행하는 네. 해외 이영미 한류팬들 대상으로 하는 한국 교재에 네. 거기에 우리 역사나 문화가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거나 네. 독도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해외에서 잘못된 걸 고치고 시정하는 건 중요한데 예. 우리 내부에서조차도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그 문제잖아요. 문제죠. 네. 심각합니다. 예, 이런 걸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부각이 되었고 네. 이 내용이 또 국회까지 연결이 되어서 네. 이 내용이 한 달 만에 다시 정이 됐거든요. 네. 이처럼 저희가 국회의원 아니지만 네. 정책을 제대로 평가와 정책에 제대로 높일 수 있고 예. 또 공무원 아니지만 예. 방크 활동 공무원이랑 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처럼 네. 이 방크 플랫폼이 예. 저는 언젠가 이제 외교관을 우리가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 네. 외교관을 더 이상 활동하는 것처럼 예. 국회의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회의원을 품었던 정책 기획과 법업 평가 기능을 예. 방크에서 완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하신 분은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좋아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래동포청과 예를 들면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센터, 그 국가유산청 등과의 협력처럼 더 많은 기관과 지자체가 열림에 좀 참여를 해야 될 텐데 혹시 열림에 참여하려면 무슨 조건 같은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네, 열림의 특정 분야나 뭐 예. 정부 부처에 한계를 두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열림 속 다양한 의견들에 귀 기울여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참여 조건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권소영 연구원은 여러 정부 기관과 협력을 해서 정책 기반의 글로벌 홍보 전략 세미나도 여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세미나였습니까? 일단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중구의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도시 브랜딩 관련 세미나를 열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그 밖에도 다양한 정부 부처와 협력해서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저는 세미나 관련 조율부터 또 당일 저희 국가 정책 플랫폼 울림과 열림을 소개드리고 네. 또 플랫폼 내 세미나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저희 청소년, 청년 친구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도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서 청소년과 청년 10만여 명이 참여한 반크의 디지털 외교관이나 K 홍보대사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다고요? 네,
방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울림 플랫폼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거나 예. 열린 플랫폼을 통해서 정책을 평가하는 부분이 예.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건 솔직히 어려울 수 있어도 예. 방크는 1년에 2,000명 가량의 참여가 있으니까 네. 그 1년에 2,000명 가량이 꾸준하게 이제 정책 플랫폼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그 매달 이제 한국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저희 권성현 연구원님께서 네. 이 정책 플랫폼 물리 열림이 어떤 곳이고 예.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정책 제안을 많이 하신 분이라든가 좋은 거 하신 분들에 대한 뭐 보상도 있습니까? 이 참여 자체가 보상이죠. 왜냐하면 외교관 배지가 없지만 참여할 수 있듯이 예. 국회의원 아니지만 국회라는 무대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뭐 보상을 크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부나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렇죠? 예. 네. 국회 상하나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을. 근데 이게 네, 쉽지 맞습니다. 않은 정책들을 계속 하고 내고 있고 네. 꼭 우리가 꼭 필요한 정책을 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한국의 공공개발원조 ODA 콘텐츠도 기획을 했다고요. 그 ODA 콘텐츠라는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외교부가 해외 먼저 하는 이런 프로젝트인데요. 네. 이런 부분이 따지고 보면 뭐 국가의 소수 외교 전문 인력만 하고 있는데요. 네. 방크는 이 열린 플랫폼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예.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또 그런 부분을 이제 민간이 이제 널리 지식이 많이 확대가 되면 네.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현재로서는 정부의 모든 기능 중에서 특정한 전문가로서의 기능으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네. 모든 사람 정책에 대해서 지식을 제대로 알면은 더 많이 평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어려운 외교 용어 같은 것들 쉽게 콘텐츠화 시켜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박희대 단장님, 지금 이제 권소영 연구원이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열린 뭐 플랫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계신데 이런 권소영 연구원의 활동 상좀 잠깐 말씀 주시고 나머지 연구원님들은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권소영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네. 방크를 처음 시작한 해에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02년에요. 아니 이게 1999년이죠. 처음에 그 웹사이트 네. 시작하실 네, 때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네. 유명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네. 한국을 좋아하는 한류팬이 2억 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2억 한류팬이 아직까지는 BTS랑 블랙핑크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권선님께서 이 대중문화 한류를 우리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로 확대시키는 것도 방크해야 될 일이지만 네. 이제 꼭 그 한국 역사 문화뿐만 아니라 네. 한국의 정책도 네. 우리가 한국의 어떤 많은 공무원들이 하버드 정책을 미국 정책을 공부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한국의 정책 또한 한류가 되어서 네. 80억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정책을 보고 배워서 네. 세계를 바꿔보자. 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국회의원 제안이 있으니까 네. 모든 국민들이 국회의원 응가할 수 있는 정책을 기회라고 발전시켜서 네. 80억 세계인들 하여금 정책 한류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네. 외교관만 대체할 수 있었는데 네. 이런 국회의원의 정책까지 하려고 하는 발상은 네. 소연님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는 그 한류 팬들이 BTS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방크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네. 꼭 그럴 수 있죠.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맞습니다. 뭐 그런 사이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다른 연구원들은 어떤 일을 활동을 또 하고 네,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는 SNS 상에서 우리가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언론 기능을 이제 하기 위해서 SNS 기능을 홍보하는 네. 사람이 있고요. 네. 그러다 가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년에 2,000명이라면 그러면 웬만한 대학교 못 찾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교 프로를 저희가 다 메타버스에서 운영하거든요. 예. 성동에서 운영하는 저희 연구원님 계시고요. 예. 또 방크에서는 지금까지 200가지 홍보물을 200만 부 배포했거든요. 네. 한국을 소개한 자료를 만드는 연구원도 있고요. 아. 그러다 가서 연구원뿐만 아니라 네. 매달 그 200명씩 참가하는 저희 방크 청년들이 네. 그 연구원이자 네. 외교관이자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연구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시고 그중에서 또 권소영 연구원 같은 경우는 다양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해 교육부 부총리 상을 또 수상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제 활동들이 인정받았다는 것에 좀 뿌듯하기도 하지만 네. 사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게 더 큰데요. 네. 앞으로 활동의 원동력 삼아서 더 열심히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달에는 2025년 국가브랜드업 전시회에서는 전문 도슨트 안내원으로도 활동을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뭘 설명했습니까? 이번 저희 주제가 네. 광복 80주년 맞이해서 과거 한국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독립운동가들도 네.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방크의 대한민국 홍보대사와 그 성격이 상응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생태계 속에서 방크의 대한민국 글로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의 활동을 또 조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 가장 대두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왜곡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방크에서 준비 중인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으면 잠깐 설명 좀 주시죠. 네, 저희 방크의 바람은
외교관을 이제 2,000명 외교관을 이제 방크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도 할 수 있다라는 의식을 이제 지금은 이제 보편했거든요. 네. 심지어 작년도에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연락이 와서 네. 방크랑 외교부에서 업무 협력도 제안이 왔었고 네. 이제 문체부라든지 수많은 정보부처에서 먼저 제안이 오거든요. 예. 말한 것처럼 예. 이제 방크는 이 방크 활동을 한 단체에 구한시키지 말고 네. 우리나라 초중고교가 한 1만 군데가 있거든요. 네. 대학교도 400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 대학교마다 정치 외교학과가 있잖아요. 네. 영어학과도 있고 예. 수많은 영어 수업 있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학교의 과제 시간에 이 방크와 같은 이제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됐었거든요. 예. 방크가 단체가 됐듯이 일선 학교가 자체가 방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 한 명 한 명이 제안하는 부분이 네. 국회의 정책을 능가할 수 있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120만 명이잖아요. 네. 120만 명 공무원이 1년 예산 700조를 다 제대로 쓴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1년에 700조 되는 국가 예산을 제대로 잘 써서 예. 80억 세계인들한테 이끌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전 국민이 네. 울림 열리면 되는 것이 첫 꿈입니다. 그렇군요. 이 대한민국 든든한 대한민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권소영 연구원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열림을 통해서 지자체 도시 브랜딩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근 K 컨텐츠로 제주도와 같은 각 지역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관광 분야에 대해서. 근데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지자체 영문 사이트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열림을 통해서 지자체 해외 홍보를 조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런 프로젝트를 전 잘 추진해 나가면서 열림이 지향하고 있는 그 정부와 국민의 협력을 잘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계획이 잘 또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민족 하나로 금요일에 만나요. 오늘은 국가정책소통 플랫폼 열림과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는 장인 울림을 만든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권소영 연구원 그리고 박기태 단장을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반크, 우리가 21세기 독립운동가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한민족 하나로 진행의 김승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걸쳐 문화대국 대한민국 백범 김구 선생의 꿈꿈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되길 원한다. 오리엔탈 통일 평화 주도하는 나라 한중근 의사가 꿈꿈 한중일이 협력하면 패권이 사라지고 분쟁 멈춰 아시아를 변화시킬 것이다. 문화대국 코리아 동양평화 코리아 역사회복 코리아 지구촌 변화 코리아 위대한 야망 코리아 독립운동가가 꿈꾼 21세기 대한민국 세계 속의 코리아 우리가 만들어 나가요. 레스토레이션 역사 회복시키는 나라 윤봉길 의사가 꿈꿈 거사가 당장 독립을 못 이뤄도 나는 세계에 우리를 알릴 것이다. 지구촌 변화시키는 나라 이태준 선생이 꿈꿈 나라를 구하고 의사로서 헌신해 세상을 구한 이태준 문화대국 코리아 동양평화 코리아 역사회복 코리아 지구촌 변화 코리아 위대한 야망 코리아 독립운동가가 꿈꾼 21세기 대한민국 세계 속의 코리아 우리가
희망을 가진 나라 김교신 선생이 꿈꿈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세계로 나가는 항구다 문화대국 코리아 동양평화 코리아 역사의 부 코리아 지구촌 변화 코리아 위대한 야망 코리아 독립운동가가 꿈꾼 21세기 대한민국 세계 속의 코리아